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덕들 사이에서 크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샵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거기는 신자먼 나들목이나 아니면 잠수교 쪽으로 나오면은 한 1, 2km 자전거를 타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본 적은 아직 없어서 오늘 원래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길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비가 와가지고 아직까지 도로가 촉촉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무리가 있겠다 판단이 돼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거기에서 판매하는 용품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매장 내부도 소개를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루비 워크샵에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루비 워크샵 1층이고요. 여기 미니벨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대가 있긴 한데 여기 루비 워크숍에서 자전거를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비를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2층에 올라가면 다양한 자전거와 부품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색이 엄청 다양하네요. 이쪽에 보신 모델들이 네. 몰튼의 엔트리 라인, TSR 라인 모델입니다. 컬러가 엄청 다양해 보이는데 몇 가지 컬러가 총 있는 건가요? TSR 라인 같은 경우는 대략 14가지 정도의 컬러가 있고, 그럼 이거는 가격대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보고 계신 TSR 라인은 이제 40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몰튼을 입문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 미니벨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고르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단 스펙을 가진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를 위한 액세서리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국내 가죽 공방 이제 아르틱 디마노에서 만들어진 이제 ADM 몰튼 이제 트라이앵글 백, 그다음에 하프 앵글 백, 이지 그립이고 이제 장착했을 때 모습이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TSR 라인에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이제 타려고 직접 구매해서 구매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죽 액세서리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랜돈을 위한 컴포넌트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장부터 이제 뭐 바테이프, 백미러나 이런 플러그들 위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슈퍼사이클, 왼쪽에 있는 벨들이 이제 컴팩트 벨, 이쪽이 오리지널 벨입니다. 그래서 벨 눌렀을 때 이런 느낌. 벨이 11만 원, 95,000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펀딩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요 펀딩했을 때부터 이제 벨 구매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펀딩이 약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10년 넘게 지금 쓰고 있지만 뭐 망가지는 것도 없고, 금액이 이제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제 뭐 싸보면은 사실 그 금액이 아깝지 않은 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자전거의 필수 액세서리 이제 보틀 케이지가 있고, 이쪽은 이제 킹 케이지, 울프투스 이렇게까지는 다 미국 브랜드고,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인리스 혹은 티타늄 모델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울프투스도 동일하게 좀 더 두꺼운 게 티타늄, 좀 얇은 게 이제 스테인리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틀 케이지용 볼트. 네, 알록달록하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따로 판매하는 건가요? 네, 판매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많죠. 네, 요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폴 컴포넌트라는 이제 브랜드의 컴포넌트들이고, 네. 이제 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가 40년도 더 된, 그러니까 이제 제법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요게 장착된 게 요겁니다.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느낌이 달라요. 엄청 좋네요. 네, 여기 기본적으로 소재에서 오는 차이도 있지만 부품 간의 이제 조립 공차, 요를 워낙에 치밀하게 만들고, 여기 잘 보면 브레이크 레버 피봇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하는 부싱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위아래로 베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훨씬 부드러운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요거랑 같이 이제 조합된 게 노콘 유니버설 케이블, 요까지 조합이 돼 있고, 깨알 같지만 이게 요것도 폴 컴포넌트 거고, 이 벨이 지금 10년 된 벨이에요. 여기 매장 측면에 보면 핸들바랑 비온 안장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미니벨로형 크랭크 암이랑 여기에 뭐 엑슬, 베어링, THM도 볼 수 있는데 이게 220만 원이라고 합니다. 퍼미터까지 합치면 거의 한 500만 원 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비싸지만 제일 가벼운 조합이라고 알고 있긴 해요. 아닐 수도 있고. 아, 이게 포가차가 쓰는 카본티래요. 35만 5천 원. 아, 이것도 포가차가 쓰는 거라네요. 이걸 쓴다고 내가 포가차가 될 수 있을까? 구경할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상당히 대단한 자전거가 한 대 있는데요. 이 자전거가 얼마죠?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U 시리즈 스피드라는 모델이고 금액은 이제 3,300만 원입니다. 미니벨로인데 튜닝을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완차가가요? 원래 완성차 가격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자전거 금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휠은 이제 안도자라는 제품으로 같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몰튼 바이시클 코리아 홈페이지 가면은 이 친구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몰튼이 크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있는데 U 시리즈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전거 장르로 치면 이제 로드바이크 포지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몰튼 다른 라인업들 보면 아시겠지만 차체를 분할할 수 있는 핀이 있는데 몰튼 중에 스피드라는 모델이 붙은 모델들은 요 차체 분할 기능이 없어요. 이런 편리성보다는 이제 속도에 집중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U 시리즈 스피드의 정수는 이제 요게 파일런 구조. 요 파일런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하이드로라스틱 리어 서스펜션 그리고 잘 보면 프론트 서스펜션이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플렉시터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알렉스 몰튼이 고무 공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서스펜션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군용차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스펜션 기술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 통상적인 서스펜션 하면은 큰 고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코일처럼 되어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압축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비틀림을 이용한 서스펜션이에요. 이 비틀림을 이제 적용한 이유는 코일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게적인 측면이나 이제 메커니즘 특성상 자전거를 타면서 받는 진동은 크게 저주파 진동 그리고 고주파 진동이 있는데 이런 코일 방식들은 보편적인 구조로는 이런 저주파, 요철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데 탁월한 반면에 도로에 이제 미세한 진동 있죠. 뭐 아스팔트를 지나가면 살살 올라오는 그런 진동. 그런 쪽에 이제 아무래도 비틀림을 이용하는 플래스터 쪽이 더 유리하다 보니까 요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와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쿼기라는 신발도 다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라인업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라인업은 몇 개인가요? 로드형 라인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세 가지가 있고 엔트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이스케이프 로드라는 이제 슈즈고 하얀색 슈즈. 요게 엠버 보면은 이제 싱글 다이얼에 카본 아웃솔 이게 적용되어 있는 슈즈고요. 이제 모노 2. 모노 2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슈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M3 에어. 여기 현재 쿼게 이제 최단급 슈즈입니다. 그럼 M3 에어랑 모노랑 가격 차이가 거의 10만 원 정도 나는데 네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언가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경량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M3 에어 쪽은 이쪽이 이제 벤트홀 디자인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람이 더 잘 통하는 네네. 그런 구조인가요? 네네. 아웃솔은 뭐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M3가 더 가볍죠? 네, 훨씬 가볍습니다. 이게 지금 좀 더 프로 선수들이 쓰기 위해 이제 이 방식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다이얼 방식이 저기는 크로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발이라서 그렇거든요. 이거는 좀 더 프로 선수들에서 더 타이트하게 하나씩 이렇게 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받쳐줄 수 있거든요. 더 타이트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부터 이미 다르게 제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 자체가 애초에 선수들한테 더 피드백을 받고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지금 에어벤트나 이것도 보면은 지금 저 신발과 다르게 완전히 더 많은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쿨링 효과를 훨씬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죽 재질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저기 있는 가죽 자체는 더 좀 신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재질로 하다 보니까 보면은 이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신고 싶으면은 M3 에어보다는 모노가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레이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으면 모노보다는 M3 에어가 조금 더 낫고요. 근데 이거 뭐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설계돼서 나온 신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스케이프 가장 입문용 신발이고요.
모노2랑 이스케이프의 차이점은 보아 다이얼이 하나 두 개인 것 이외에는 따로 없나요? 아니면 이외에도 네. 차이점이 있는 게 네. 좀 더 이제 편하게 신을 수 있게 핏이 좀 달라요. 이거 아, 신어보시면 알 수 있고 아웃솔이 두꺼워요. 이게 네, 더 네. 두껍다는 거예요? 두껍고 좀 더 부들부들하죠. 그럼 이스케이프가 제일 편하게끔 네.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네. 폭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오, 엄청 근데 잘 잡아주네요. 이것도 사이즈가 딱 맞아요. 원래 245 이전에 신던 신발은 38.5를 신었었는데 쿼그는 38을 신어도 딱 맞네요. 이번엔 모노2 같은 38인데 신었을 때 저는 모노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스케이프가 좀 더 발볼이 좁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보아 다이얼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네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겨야 되는데 네. 얘는 그냥 뒤로. 반대로 네. 이렇게 하면 편하네요. 에어는 38 사이즈가 현재 없어서 39로 한번 신어볼게요. 이거는 인솔인가요? 거기 보면은 자기 발 아치에 맞게 아치 인솔 서포트로. 쪽에다 아치 서포트. 네. 붙여가지고 그걸 바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발에 비해서 이런 옵션들이 더 많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괜찮네요. 많아지죠. 아래쪽에 네. 기본적으로 하나는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떼고 하시면 돼요. 본인의 발 모양에 맞게끔 네, 맞아요. 네. 아치에 바꿔서. 맞춰서 그거를 수정하시면 돼요. 한 사이즈가 커서 확실히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이거 신었을 때 느낀 점은 가벼워요. 세 개 중에. 확실히 스케이프가 제일 무겁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발볼이 좁고 좀 그런 느낌이었고 모노2는 이스케이프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느낌? 근데 에어는 딱 신었을 때 와 가볍다 이런 느낌이 나요. 확실히 비싼 게 근데 정 사이즈를 신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게 제일 가벼운 느낌이 나긴 나네요. 디자인은 모노2가 제 생각에도 제일 예쁜 것 같고 사실 진짜 가벼운 신발을 무조건 신어야 된다는 게 아니면 모노2가 선택할 수 있는 좀 가장 무난한 라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디자인처럼 생기긴 했는데 또 조금 달라서 저는 되게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다이얼이랑 이런 게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양발이나 이런 거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이질감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싼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실물 보고 신어보니까 모노2가 제일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신발들이 불편해서 니트 신발만 거의 한 2년을 신었거든요. 가죽 재질의 신발을 다시 신어보려고 시도를 몇 번 해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쥐가 올라오거나 불편함이 너무 느껴져서 결국 다시 니트 신발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니트 신발이 좋긴 좋은데 힘 전달이 확실히 딸려요. 낭창낭창하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던 거는 보아 다이얼이 한 개였고 그 다음에 신은 건 끈 타입이었다 보니까 약간 끈 타입은 중간에 이걸 풀릴 수도 없고 풀리잖아요, 또 잘못하면. 잘 묶으면 거의 안 풀리긴 하는데 혹시나 풀리게 되면 그걸 또 처리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 신을 때도 이것보다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바꾸고 싶었지만 이제 제가 원래 신고 있던 그 신발은 수입이 잘 안 돼서 사이즈가 없고 그렇다고 가죽 신발로 가자니 이제 이 수차례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했었거든요. 근데 신어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편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신발을 신었을 때 쥐가 나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콕 한번 신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발을 받고 어느 정도 착용을 해보고 착용한 소감도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협찬이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만 하면은 이 신빙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모노2를 요즘 인도어에서 훈련을 할 때도 신고 있고 필드 나가서 센터 라이딩을 할 때도 잘 신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고강도로도 타보고 저강도로도 타보고 이제 다양하게 좀 타봤는데
신었는데 고강도로 탔을 때도 이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쥐가 올라온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해가지고 어디에 신어도 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쿼 신발은 다이얼이 보아 다이얼이 아니라 쿼 자체에서 생산된 다이얼이거든요. 그래서 풀르는 방식이 보아 다이얼이랑 조금 다른데 그냥 반대편으로 풀르면 끝이어가지고 그것도 꽤 간편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 니트 끈 신발을 신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끈 묶는 거랑 다이얼을 돌리는 거랑 몇 초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그 끈 묶는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았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풀리면 그거를 자전거 타는 도중에 묶을 수가 없으니까 풀린 채로 달려야 되고 약간 요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고 불편했는데 확실히 다이얼을 쓰니까 다이얼은 달리면서도 어쨌든 다시 조일 수 있고 풀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편하다 보니까 신발은 끈보다는 다이얼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니트 신발만 신다가 이 가죽 신발을 신게 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더 컸어요. 이게 안 맞으면은 협찬받은 건데 안 좋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안 좋은데 또 좋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발 나한테 잘 맞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 신발을 받게 됐는데 다행히 쿼 신발은 저한테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새끼발가락 옆에 뼈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 신발을 잘못 신으면 이 뼈 때문에 발 전체가 아파요. 근데 이거는 신었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니트보다는 발을 잘 잡아줘서 힘 전달도 더 잘 되는 느낌이고 너무 약간 저는 일단 신었을 때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 하면 좀 비싼 가격과 사이즈가 38부터 나와서 그것보다 작은 사이즈를 신으셔야 하는 분들은 입문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고 여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름에는 좀 더우려나? 니트는 확실히 여름에 시원하긴 하거든요. 일단 요즘에는 밖에서 나가서 신어도 휴커버를 신고 이 신발을 신다 보니까 이 가죽 벗겨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좀 더 써보면서 잘 벗겨지는지 아니면은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인지 영상 중간중간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원래는 다이얼을 이 신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발들도 꽉 조여서 못 써요. 그 새끼발가락 옆에 튀어나온 그 뼈 때문에 꽉 조으면은 발이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어느 정도는 헐렁하게 한 다음에 신는 편인데 이것도 그럴까봐 처음에는 좀 살살 신어서 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타보니까 딱히 불편한 점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최대한 꽉 묶어가지고 타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딱히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다 하면은 좀 그럴까봐 단점도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착용했을 때 저한테 느껴지는 단점은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단점 중에 또 하나는 이거는 점오 사이즈가 안 나와서 사이즈가 걸치는 분들이 사이즈를 선택할 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신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었을 때는 아무래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복숭아뼈 닿는 부분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것도 신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저의 평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